이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와서 후회되는 게 하나 있다. 젊을 때는 여기에 몰입해서 내가 빨리 성공을 해야지라는 생각에 이것밖에 몰랐다. 지금 돌아가면 안녕하세요. 엣지입니다. 제가 매달 말 월간 결산을 하면서 적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재산장부입니다. 예전에 한 달마다 재산 변화가 크게 없는데 이걸 적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계부만 적었었는데 이 재산장부를 적으니까 제가 너무 좋다는 거를 알게 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떤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걸 하고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선 매달 30일에 체크를 하고요. 항목은 크게 자산, 부채, 순자산 순으로 나뉩니다. 당연히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 항목이 나오겠죠. 자산은 다시 부동산, 저축투자, 노후연금, 기타, 자녀계좌 이렇게 나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부동산은 그 30일에 조회를 해가지고 최근 실거래가와 최저 호가 중에 네이버 부동산의 최저 호가 중에 낮은 가격으로 적습니다. KB 시세가 오히려 실거래가보다 늦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산을 체크해서 기록을 해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과 전세 보증금까지 적습니다. 다음은 저축 투자 탭인데요. 저는 파킹 통장을 총 2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제가 여러 번 추천드렸던 사이다 뱅킹이고 또 하나는 하이아나 저축은행이고요. 둘 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입니다. 월말에 통장 잔고 그대로 적습니다. 대출 받을 때 필수라서 만들어 놓은 출자금 통장이랑 그 다음에 청약 통장도 잔액 그대로 적고요. 비트코인이나 주식 평가액, 그 다음에 예수금은 달러랑 원을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외화 주식도 달러로 적지 않고 그때의 환율을 반영해서 원화로 적습니다. 저는 키움증권을 이용하는데 마이 키움 자산 탭에 들어가시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거는 막간 팁인데요. 저희는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할 계획은 없거든요. 하지만 대출 금리를 줄이는 데 활용하려고 청약 통장을 만들어 놨어요. 청약통장 자체의 이율은 높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은행에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꼭 매달 10만 원씩 이체를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한 30만 원 정도 예치만 시켜 놓으면 우대 이율을 받을 수 있냐. 실제로 저희 남편은 국민은행을 이용하는데요. 30만 원만 예치를 시켜 놓으면 계속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출 금리를. 그래서 더 이상 불이분하지 않고 금리 할인만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랑 연금 탭이에요. 여기는 퇴직금과 저희 회사를 다녀야지만 가입 가능한 저축 계좌가 있거든요. 그 저축 계좌, 그리고 개인연금 저축, ISA까지 포함해서 적고 있어요. ISA는 노후 계좌가 아닌데 왜 여기에 적냐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SA도 노후 대비 계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연금공단에 꼭 들어가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것 모두를 조회를 합니다. 공적연금은 65세부터 개시가 되고 매월 얼마 받을 수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치를 계량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시 얼마인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받으려면 멀었는데 뭐하러 퇴직금까지 조회를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직장인은 매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 지방소득세 등 따박따박 떼어가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 항목들 중에는 우리의 미래의 연금도 있습니다. 매달 떼어간 금액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조회하는 게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기타 탭에는 가족끼리 빌려준 금액에 대해서 적어놨고요. 자녀 탭에는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주식 계좌에서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체크하도록 적어놨습니다. 미성년일 때는 10년에 2천만 원씩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요. 만 1세 때 2천만 원을 주면 11세 때 2천만 원을 또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세 이전에 총 4천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조부모가 증여한 돈과 부모가 증여한 돈 모두 합쳐서 10년에 2천만 원까지 비과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기 때문에 저희의 순자산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관리용이에요. 그다음 마지막 대출이 남았죠. 저희는 현재 신용대출과 특례대출, 그 다음에 직장 대여 항목이 있고요. 월세 주고 있는 집의 보증금 또는 전세 주고 있는 집의 보증금까지 여기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돌려줘야 되는 돈은 모두 대출 탭에 넣는 거예요.
전세라는 것도 다른 사람의 돈을 제가 무이자로 빌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대출을 갚을 때마다 이 금액을 줄여나가는 게 또 쏠쏠한 재미입니다. 이렇게 자산 항목과 대출 항목을 모두 적고 나면 아래에 순자산이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 재산 장부를 적으면서 깨달은 것이 크게 3개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첫 번째는 재산 장부를 적고 나서는 단순히 가계부를 적을 때보다 훨씬 소비 통제가 잘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파킹 통장에 있는 돈은 내가 얼마나 알뜰살뜰 살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바뀌잖아요. 이거를 뭐 100원이라도 올려 적고 싶어가지고 저절로 소비 통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현금 뽑을 일이 있었는데 수수료를 내야 하는 카드밖에 없는 거예요, 지갑에.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또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올라가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몇백 원 냈거든요. 근데 굳이 집까지 다시 올라가서 800원 아끼려고 다른 카드를 가져와 인출을 했습니다. 이제 작은 돈도 쉽게 흘려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음 2번째 깨달은 거는 제가 직장을 다니는 것에 대한 의미가 생각보다 크구나 라는 거였어요. 우리 매일 얼마나 출근하기 싫습니까? 월요일에 눈 뜨면서 하루만 더 쉬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자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모든 귀찮음을 이겨내고 이렇게 5년, 10년 넘게 출근한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급의 실수령액만 진짜 월급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월급에는 사실 내 노후를 위한 연금까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미처 신경 쓰지 못한 65세 이후의 삶까지 내가 출근을 꾸준히 함으로써 대비가 되고 있었다는 게 되게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매일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출근을 해준 자기 자신한테 좀 셀프 토닥토닥을 해줘야겠더라고요. 생활비도 벌어줘, 내 노후도 대비해줘, 잘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제일 큰데요. 바로 순자산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매월 우리가 월급을 받고 대출도 줄여나가면서 이 순자산 액수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눈앞에 돈이 쌓여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마치 사이버머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 숫자가 20억, 30억, 100억이 된들 크게 내 삶이 달라질까 싶더라고요. 물론 어느 수준의 금액까지는 나와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내 가족이 좀 더 안전한 곳에 살고 내가 아플 때는 부담 없이 휴직을 할 수 있고 노후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 금액까지는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억 정도를 넘어가면 그 이후에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감흥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숫자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겠다. 물론 제가 20억은 지금 없지만 이 순자산의 숫자가 내 인생 전부가 될 순 없겠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이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와서 후회되는 게 하나 있다. 젊을 때는 여기에 몰입해서 내가 빨리 성공을 해야지라는 생각에 이것밖에 몰랐다. 지금 돌아가면 내 자식들이 크는 모습을 눈에 담고 싶다. 이 나이가 돼서 보니 그때 그 시간에 좀 충실했어도 나는 결국 성공했을 것 같다라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꼭 지금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 딸이 지금 만 3살이거든요. 그럼 저희 딸의 3살은 지금밖에 없는 거잖아요. 엄마가 세상의 전부인 시기가 정말 잠시인데 제가 다른 데 집중한다고 딸내미하고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돈 관리는 평생이고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경제적 자유를 꼭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산을 빨리 늘리는 것보다 현재만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재산 장부를 적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잊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복한 부자가 됩시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